네, 오늘은 부천시 고강동에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으로만 싸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거 차를 빌려준 친구, 참고로 이 친구는 또 돈이 많아요. 차를 빌려준 친구가 너무 키로수가 늘어난다며 더 이상 못하게 하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까운 데로 가기로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또 이분이 한 달에 보험료를 200만 원씩 납입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불러서 리모델링을 한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보험료는 줄어들었지만 또 보장에 대해서 또 만족스럽지 못하게 또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초특급한테 초특급이 간다를 의뢰를 하셨고, 기꺼이 가야겠다라는 생각 하에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보험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 집도 줄여야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 초특급이 간다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제 영상은 어떻게 보게 되셨어요? 보험 유튜브를 좀 많이 봐요. 워낙 많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가 한번.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걔네들은 좀 어떻던가요? 그냥 와서 이렇게 상담해주고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받고 싶은 건데, 물론 다른 사람들도 방문하라고 한다 그러면 뭐 할 수는 있는데 상담 능력은 떨어져요. 또 얘기하시는 그 스타일이 확 집어서 잘 얘기를 해주시는 반면에 다른 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아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별로 없어요. 걔네들은 자기들 주제로 녹화 방송만 하지 일반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을 이렇게 분석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특급이 간다라는 거를 만들었고 인기가 좋습니다. 되게 좋은 거죠.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셨어. 20년 나 100세까지 이제 가는 거고, 일단 봤을 때 그렇게 후진 거는 아니에요. 수술비도 들어가 있고 화상 진단비도 들어가 있고 잡다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진단비 있지 않습니까? 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질환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종합 건강보험인데 진단비는 1000만 원씩 들어가 있고 나머지 수술비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상품이에요. 앞으로 9년만 더 납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된다. 프루덴셜 요거 이제 종신보험이에요. 요거는 2007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님 아내분이세요. 납입 기간이 55세거든요. 앞으로 17년 동안은 더 내야 돼요. 아직 반 이상이 남았어요. 이거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여기 붙어있는 사망보험금과 특약에 따라서 이거 이제 제가 결정을 할 거예요. 사망보험금이 지금 1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자들 같은 경우 사망보험금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 여자라고 죽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망보험금에 대한 중요성을 따진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큰 거지 여자들은 사실 그닥 크진 않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살아서 보장받는 수술비라든가 진단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태약 순서로 가는 게 원래는 맞아요. 종신보험은. 특약을 한번 볼게요. 암 진단비가 상당히 좋게 들어갔어요. 진단비가 처음부터 막 크게 들어가서 좋은 게 아니고, 예전에 프루덴셜도 그렇고 ING도 그렇고 장점이 뭐가 있었냐, 가입하는 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 암 진단을 받으면은 1000만 원, 5년부터 10년 사이에 암 진단을 받으면은 2000만 원, 10년이 넘으면 3천만 원이거든요. 2007년도에 가입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은 최소한 지급을 받아요. 문제는 뭐냐, 얘는 성인병이 빠져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거 중풍에 대한 보장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내분은 2대 진단비를 보완을 하셔야 돼. 보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프루덴셜 본사에 전화를 하셔서 사망보험금을 최대한 낮출 거예요.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암 진단비를 2천만 원 넣고 싶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암 진단비를 2천만 원을 넣으려면 이 주계약을 최하 4천이만 4천, 5천이만 5천 넣어야지만 여기 암 진단비가 2천 들어가게끔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 특약이 2천만 원이 그대로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최대한 낮춰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주계약과 재사망도 같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차피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장을 크게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야 보험료가 뚝 떨어져요. 이해하셨죠? 질문 있어요? 그때도 암액이라고 네, 그 설계사가 네네네 안 한다고 그러던 와이프가. 뭐요? 죽으면 애기 좀. 내가 그 마음에 대해서 아는데, 제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죠? 아내분이 빨리 죽어야 돼요. 90살, 100살 돼서 늙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애들도 다 누군가의 엄마 아빠든가 할머니가 돼 있어요. 자식에 대한 사망보험이 그때는 별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돈을 냈는데 주계약을 춘줄이면 지금까지 냈던 돈 어떻게 되지?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주계약을 감액하고 요거는 유지할 거다.
걸림. 이거는 이제 알종신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망보험금 4천만 원짜리, 그 다음에 재해상에 들어가 있고 더블 포스트 특약이라 그래서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증을 보장받을 수 있는 2대 질병만 딱 들어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상품이 아까 아내분 거랑 이게 결합이 돼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용서가 돼요. 왜? 그러니까 2대 질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ING 거를 딱 넣었다 그러면 요거는 나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공신보험에다가 2대 질병 특약을 그냥 이건 넣은 거거든요.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해약할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고 네. 이 일을 하는 게 이제 오토바이 타는 일이니까 언제 이제 지울지를 모르잖아요. 물론 어떤 말씀인지는 알아요.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월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를 지금 넘어서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안 하시는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2번인가 바뀌었더라고요. 바뀔 때마다 계속 전화 오죠. 네. 누구도 바뀌었다고. 아니 뭐 유지하고 있는데 뭐하러 전화하냐고. 왜냐면 기존 거 어떻게든 정리하고 자기가 또 신계약을 받아야 되거든. 다음에 간편 플러스 보장보험이라고 아내분 거예요. 아내분이 병력이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간편으로 가입을 한 거죠? 그때 있었던 게 류마티스? 지금 약을 먹나요? 먹었다 안 먹었다 그래. 류마티스로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일반 보험은 부담보가 아니라 가입 거절이에요. 어쩔 수 없이 유병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일단 들어간 거는 그래도 좀 잘 들어갔는데, 아까 그 프루네셜 거 거기에는 뭐 별로 들어간 건 없고 나머지 이제 특약적인 부분을 여기서 좀 보완을 해준 것 같거든요. 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도 1,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상해 수술비 들어가 있고 질병 수술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약을 그러면 간간히는 드세요. 계속적으로는 안 먹어도. 네. 그건 방법이 없어요. 유병자밖에 안 되는데, 이 보험은 기본적으로 나쁜 거는 아니에요. 보험료가 약간 좀 비싸기는 해도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머니 거 든든한 간편 종합보험. 어머니도 지금 병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병력이 있죠? 기관지가 안 좋으셔가지고. 약 같은 거 이제 드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은 이제 계속 다니니까. 이거 2020년도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나이가 있으신 상태에서 약을 드시다 보니까 유병자로 들어간 거고, 유병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도가 적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약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암하고 상관없으면은 일반 보험에 암보험으로 어머니를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은 당뇨와 고혈압하고 상관이 없거든. 아까 뇌혈관이나 허혈성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유병자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유병자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설계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브라보 의료 보장보험이에요. 얘는 이제 만기 환급이 되는 거고, 암 진단비는 1,500만 원짜리. 얘는 90% 암보험이에요. 암 진단비에다가 나머지 수술비가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주로 목적은 암보험이다. 앞으로 2년만 더 납입하면은 납입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80세까지 생존한다 그러면은 500만 원을 돌려주면서 이 보험은 끝나는 보험이에요. 그리고 암 진단비도 여기에 다 그대로 다 보장받는 거니까 이 보험은 유지. 그다음에 이것도 간편가입 암보험인데 어머니 거예요. 이것도 2020년에 2개를 같이 했네요. 아까 같은 경우에 유병자에다가 거의 진단비 위주로 넣고 수술비는 이쪽으로 따로 뺐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 전혀 없었어요. 계약을 2개로 찢은 거예요. 흥부 안에 진단비도 넣고 수술비도 넣고 하나의 보험에다가 그냥 같이 다 넣었으면 좋았었을 걸 증권을 2개로 지금 저렇게 나눴어요. 얘기는 들었는데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보다가 대부분 설계사들이 저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의 증권으로 들어가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눠서 여기서도 보장받고 여기서도 보장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한도를 많이 넣고 싶어도 못 들어가거든. 그러면 저렇게 2개를 찌질 하등의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미라이프 참조 라이더 보장보험이라고 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위해서 특화된 보험이에요. 요거는 동부에서 많이 가입했어요. 원래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면책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이 안 돼요. 근데 운전자 보험이라 그래서 요거 나온 거기 때문에 20년 만기 20년 납입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으나 면책이 아닌 보장이 되는 게 동부에서 사실 최초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 보험은 유지. 그 다음에 이거 실손 의료비 36,000원이면 보험료가 좀 비싼 편이에요. 왜? 이거 예전 실비예요. 4세대 실비로 바꾸셔야 돼. 저가 재작년에 쓰러졌어요. 병원에 한 달을 입원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이거 전환하는 거 상관없어요. 5년 돼야 된다고 하는.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건 무조건 전환되니까 이건 전환해달라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는 전환을 해서 일단 보험료는 싸게 낮추는 게 중요한데, 먹는 양이 많아. 이 당시에 가입했었을 때는 유병자가 아니었었으니까 이 실비는 지금의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거 치매보험이네요. 네, 어머니 거.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치매 환자의 95%는 다 경증 치매예요. 중증 치매는 5%밖에 안 되는데 경증 치매 진단비가 이렇게 1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중증으로 갔을 때는 뭐 1,000만 원 정도 나와서 이렇게 좀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다 치매보험은 사실 의미는 없어요. 해지하세요. 간병비가 다 나온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간병비 나오는 거는 없어요.
그래요? 네, 여기 보면 치매하면 간병비랑 다 나온다고. 여기 보면 중증 치매 뭐 생활자금이라 그래서 50만 원씩 나오는 게 있어요. 돈이 나오면 이걸 갖고 이제 간병인을 쓰라는 의미거든. 요즘 많이 판매되는 간병보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불러줘요. 불러줘서 간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돈을 받아서 니네가 써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거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면? 27개월? 11만 1,000원이면 보험료가 엄청 비싼 거예요. 왜 비싸냐? 얘는 무해지 보험이 아니에요. 표준형 상품이라 그래서 해약 환급금이 있는 상품이에요. 보장은 두 개가 똑같아도 해약 환급금이 있는 거는 해약 환급금이 없는 거보다 30%가 비싸요. 이런 거 가입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시 내가 해드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실비요. 둘 다 유병자. 아 그렇죠. 유병자 실비죠. 이거는 저희도 유병자 실비를 판매를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다른 질병으로 막 치료를 받으신다 그러면 모를까 유병자 실비는 가성비 대비 떨어져요. 비급여라 그래서 건강보험 처리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보장이 안 돼요. 안 돼요. 예. 자기 부담금도 높고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님 실비는 정리하는 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 고위험 수호천사 그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동양 거. 다른 건 모르겠고 오토바이를 사망했을 때 1억 5천 나온다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가입한 거예요. 설계사가 오토바이로 사망을 하게 됐을 때 1억 5천 나온다고 이렇게 하던가요? 네. 그거는 1억 5천 나오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해를 얘기를 할 때 번개치고 태풍 오고 자연재해까지 포함한 모든 재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망을 하면은 재해로 보는 거고 재해의 범주 안에 운전을 하다 사망을 하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망을 하든 그런 것들은 교통재해로 봐요. 문제는 뭐냐? 재해사망보험금이라고 있어요.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는 3억을 주거든요. 근데 오토바이는 대중교통에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라고 있어요.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시, 그러니까 오토바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일반 재해로 들어가느냐?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사망 시에는 1억을 지금 지급이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토바이 타다가 이거 대중교통은 아니니까 이거 교통재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뭐 교통재해로 사망을 했다. 여기 해당이 안 돼. 그럼 오토바이 타다가 사망하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일단 중요한 건 3개에는 아예 해당이 안 돼요. 3억에도 해당이 안 되고 1억 5천에도 해당이 안 되고 1억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유감스럽지만 이건 오토바이로 사망한다 그러면 나오는 게 10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거는 해약하셔야 돼요. 해약을 하는데 네. 나한테 그렇게 다른 건 나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그걸로 1억 5천이 나온다고 그렇죠. 해서 그냥 믿고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걸 가입했으면 안 되고 아까 종신보험 같은 경우 재해 사망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해 사망으로 가입을 해놓고 나중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만 그거는 교통재해니 나발이니 다 필요 없고 재해의 범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증권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 대중교통이라는 걸 여기다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 설계사는 어떻게 어디 있나요 지금? 그만? 이 동네에요? 이 동네에요? 오래 알던 사람인데 싸우게 생기네. 돈 내놓으라고 그래야지.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라도 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뵙고 이렇게 하니까 좀. 훨씬 좋죠. 네, 그쵸. 훨씬 시원하잖아요.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얘기가 네. 딱딱딱딱 나오니까. 저 왁구가리도 어느 정도 트랙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TV에서 뭐 보험 나와가지고 그쪽이 연락했더니 부천 이쪽으로 상담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컨설팅을 다시 받은 거죠. TV를 보고 해서 갔는데도 이렇게 사기 아닌 사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뭐 TV는 원래 보험 전문가들이 아니고 이제 연락처를 남기셨잖아요. 그러면 그 연락처를 이 설계사들이 사요. 돈 주고. 아까 부천으로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저 설계사는 서울에 있는 설계사예요. 그래요? 그럼 부천으로 왔던 거네. 온 거예요. 부천 사람이라고 그냥 얘기는 해놓고 왜 그 TV가 그냥 서울에 배정이 된 거예요. 조금 의심을 했던 게 딱 사무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프리랜서들이 와서 돈 주고 그냥 칸칸이 상담하고 하는 딱 그런 사무실이다 보니까 서로 몰라요. 한 회사 직원이면 서로 알아야 되거든. 네. 앞에서 그 인포메이션에 있는 사람들 네. 가면서 뭐 맨날 본 사람들 인사도 하고 뭐하고 할 텐데 원래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냥 없어요 그럼. 없어요? 이상하다. 이게 뭐냐면 돈 내고 산 사람하고 상담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그 설계사 그만두면 또 다른 설계사가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고객님 계약 내가 이관받은 누군데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인사 한번 드리러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못 모르는 사람들은 오라고 하거든요. 너무 고맙잖아요. 웬걸? 와서 기존 거 다 예약시켜요 또. 그래서 또 신계약을 또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구나. 보험 바닥이 다 그래요. 보험 바닥이. 자, 그렇습니다.